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15년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을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언론들의 검증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또 의원님들의 검증도 매우 하여튼 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김의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직과 김앤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김앤장 회전문 인사 그 행태에 대해서 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가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와 공익에 그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고요. 제가 좀 이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무슨 이해 충돌이 있다든지 네. 또는 전관 예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체 그 개인적인 그런 건에 네. 관여하거나 또는 부탁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 퇴임 이후에 그 축제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정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무난하지 않게 공직 생활을 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 봉사나 사회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관예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앤장에 있음으로써 모든 제가 같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네, 걸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래서 김앤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약 1,100명에 이르고 있고 또 고문도 1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문의 대직함은 김앤장에서의 그 법률지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대외적으로요. 네. 명함에 고문이라고 씁니다. 고문이라고 씁니까? 네. 그러면 대한변협 회칙에 따르면 그 변호사이거나 변호사가 채용한 사람을 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그 신고가 안 됐겠네요. 지방 변호사에는 그냥 고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하고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되어야 된다. 뭔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네, 그 고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과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무장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앤장과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연간 2억 7,72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사무실과 자동차를 제공받았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이고 대내적으로는 김앤장의 피용자라고 보여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법률 해석이 피용자가 아니고 고문은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피용자라고 하는 법무부의 법률 해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법 89조 6에 따르더라도 퇴직 공직자는 그 매년 그 지방 변호사의 업무 내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변호사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김앤장이 그 후보자의 업무 내역서를 이제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뭐 주로 했던 내용이 저기 보시다시피 화면 보시다시피 국제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연구 분석 뭐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한 건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아마 좀 본 거는 같은데요. 네, 저렇게 얘기를 저기서 했어요. 얘기하는 저 부분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우리 경제 그거- 상황과 국제 경제 상황과 이것이 가지는 대외 전망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의 그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변호사들에게 이런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이요. 일은 아니, 후보자님.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과연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관예우 특혜라서
정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하는 일이 특별히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돈만 받은 것은 아닌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총리로서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김현장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밝혀야지 이것이 정관예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방문을 김현장 재직 중에 7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 홍콩이라든가 일본 아까 홍콩 다녀오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날 답변이에요. 근데 29일날 갑자기 개인 여행이라고 바꿨어요.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기업 활동에서 개인적 여행.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5월 30일 아까 홍콩 얘기하셨죠. 홍콩에서 열린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유일하게 김현장에서 우리 후보자가 했던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거 왜 바꾸셨습니까? 기업 활동이라고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바꾼 내용이 왜 바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우선 공식적으로 제가 김현장의 일로서 나간 거는 홍콩에 간 홍콩 라운드 테이블 2019년 5월 29일서부터 아마 5월 30일이나 6월 1일 정도일 겁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적인 여행입니다. 그러면은 홍콩 강연 가셨을 때 그때 외국 투자자들은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예. 제가 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모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김현장의 영업 비밀이고 저도 밝히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홍콩에 있는 그 주요 투자가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